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즉시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하고요. 또한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즉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행 법 규정을 학교에 적용해 보면요. 학부모가 어떤 교사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이는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학교장 입장으로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 분리조치가 반드시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현행 법에 따른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은 애당초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학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아동학대 의심시 신고 조항 역시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흔히 외부에서 매우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폐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 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의심만 되어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에는 비교적 공개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혐의가 인정되면 신고가 하도록 하여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의심만 되어도 바로 신고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학교장이 바로 신고를 하는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리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조치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받는 아동과 친권자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급히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에는 가정과 같이 아동과 교사가 24시간 생활을 같이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분리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2차적인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고 접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후 아동학대 여부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그 사례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아동학대 사례인지를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요. 지자체가 원 가정에 개입해서 교육과 상담을 해주고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곳이 아니죠. 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대로 학교에 적용할 경우에는 완전히 엉뚱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